안녕하세요. 남의 자료가 아닌 제가 직접 분석하고 그래프를 그려내는 경제방앗간입니다. 자, 현재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거나 관심 있는 분들 혹은 장기 추세 한번 잘 타서 크게 수익 내고 싶은 분들은 주목해 주세요. 잠시 후 등장하는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미국 주식을 사야 하는지 팔아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들고 가야 하는지를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2020년 4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주식시장에 새로 진입을 했죠. 미국 주식시장도 예외가 아니어서 당시에 서학개미 열풍이 엄청 불어닥쳤습니다. 단 대세상승 초기였던 2020년 봄, 여름 이때 진입한 사람들은 극소수였고요. 상승장 막판이던 2021년 여름 요때 아니면은 가을 정도에 진입한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미국 증시는 고점을 찍었고 요때쯤 진입한 투자자들은 매도 타이밍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해서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올해 1월부터는 미국 증시가 대세 하락이 시작됐는데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면서 물타기를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지금 손절하지도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눈물을 머금고 손절하고 나오신 분들은 그나마 잘하신 거예요. 당시 서학개미가 물불 안 가리고 사들이던 주식이 테슬라, 애플, 아마존, 구글 이런 주식들이었죠. 이들 주식에 속한 나스닥의 경우에는 매도 타이밍이 더 또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여기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매도했더라도 상당히 뒤처진 느낌이 있어요. 작년 11월 늦어도 12월까지 요때까지는 매도하고 나왔어야 됩니다. 결국 저는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됐어요. 미국 주식시장의 장기 추세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특히 지금 펼쳐지고 있는 대세 하락 국면을 미리 알려주는 그래프는 없을까? 주식시장의 하락 변곡점을 대충이라도 알 수 있다면 주식을 언제 샀는지는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2020년 봄 최저점 부근에서 샀든 2021년 9월 최고점 부근에서 샀든 올해 1월까지만 주식을 팔고 나왔다면 어쨌든 수익을 냈을 테니까요. 뭔가 방법이 없을까? 무작정 6개월을 매달렸습니다. 그 결과 이 그래프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빨간 선이 제가 직접 만들어낸 지표인데요. 원리는 S&P 500 또 나스닥과 동일합니다. 각기 속한 종목들 주가를 가중평균 방식으로 나타낸 거잖아요. 저는 그날 상승한 종목들의 주가만 따로 추려서 가중평균을 구해냅니다. 얼핏 보기에는 아래에 있는 S&P 500과 비슷해 보이죠. 하지만 이 선에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엄청난 기능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빨간 선의 이름 바로 빙산의 몸통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빙산이죠. 빙산은 수면 위로 10%만 모습을 드러낸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작게 튀어나온 부분만 보고 겁없이 달려드는데요. 하지만 수면 아래에는 엄청난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타이타닉을 비롯한 수많은 선박들을 침몰시켰습니다. 한마디로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만 보면 참사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식시장도 빙산과 똑같습니다. 빙산의 일각에만 주목을 하면 지금 사야 하는지 팔아야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S&P 500, 또 나스닥, 애플, 구글 이런 주가 차트들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수면 아래 잠겨져 있는 여기 빙산의 몸통에 주목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 있는 빨간 선이 빙산의 몸통, 미국 증시의 속사정을 낱낱이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리 알려드릴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추세선 분석을 활용하겠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이 주식시장이 대세 하락 국면인 관계로 매도 타이밍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보겠다는 점입니다. 우선 작년 11월 말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미국 증시는 불장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누구도 매도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죠. 이때 빙산의 몸통 그래프는 어떤 신호를 내고 있었을까요? 먼저 여기 보시는 저점 두 개를 선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2019년 2월 저점이었던 A와 2020년 4월 저점이었던 B를 쭉 연결해 봤더니 여기 부분에서 빨간 선이 추세선 아래로 내려온 게 확인이 됩니다. 추세선에 그려지기 시작한 B 지점 이후에 빨간 선은 단 한 차례도 이탈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왜 이탈을 했느냐?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이는 스마트머니,
즉 치고 빠지기를 잘하는 일부 국부 펀드들, 또 월가 헤지 펀드들이 애플, 테슬라, 아마존, 구글을 내던지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1년 넘게 유지되던 이 상승 추세선이 깨질 리가 없다는 거죠. 수상함을 느낀 저는 블로그에 이렇게 썼습니다. 빨간 선이 1차 지지선을 뚫고 내려왔다는 것부터가 뭔가 수상하다. 헤지펀드를 유시한 큰손들이 오미크론 소식을 입수하고 지지난주부터 미국 주식을 조금씩 내다 팔기 시작해서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빨간 선은 1차 지지선 아래로 더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여기 보시는 2차 지지선, 3차 지지선은 다음에 공개를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썼죠. 미국 증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2차 지지선과 3차 지지선을 향해 내려가는 경우다. 이 경우 미국 증시는 대폭락 가능성이 있다. 주의하시길. 자, 해가 바뀌어서 올해 1월 5일이 됐는데요. 부정적으로 말씀드렸던 저의 의견에 반해서 S&P 500은 여전히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상당히 의아했던 거는 여기 보시는 1차 추세선 아래쪽으로 이 빨간 선이 여전히 길을 못 펴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특이사항이 있죠. 자세히 보시면은 추세선 아래쪽에 빨간 선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좀 올라오는 이런 개선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빨간 선이요, 이 추세선을 뚫고서 올라오게 되면은 S&P 500의 상승세도 계속 이어질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반대로 빨간 선이 이 추세선의 저항에 막혀서 하락으로 방향을 튼다면 미국 지수도 얼마 가지 못해서 이렇게 하락으로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숨죽이고 좀 지켜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1월 중순, 1월 말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빨간 선은 추세선을 뚫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게 있죠. 저항선을 뚫지 못하면 남는 거는 하락뿐이다. 추세선의 저항에 막히니까 남는 거는 곤두박질이었죠. 그리고 잠깐이나마 희망을 품어왔던 미국 주식시장도 2월로 넘어가면서 미끄러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흘러서 2월 말로 접어들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빨간 선은 줄하락을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1차 저항선과 갭,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으니까 또 다른 추세선을 한번 등장시켜서 이 빨간 선의 지지와 저항을 테스트해 봐야겠다. 그래서 등장시킨 게 이 검은 선, 2차 저항선입니다. 2차 저항선은 52주 이평선이에요. 빨간 선에. 그런데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요. 빨간 선이요. 2차 추세선, 당시에 이제 지지선이었죠. 지지선마저도 뚫고 내려왔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빨간 선이 1차 추세선을 뚫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제가 새로 그려놓은 2차 추세선마저도 뚫고 내려가 버렸어요. 계속 그리고 하락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 주식시장이 계속 내려갈 거다. 하락 추세를 그리면서 내려갈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2월 23일 당시 저는 이렇게 썼어요. 2차 지지선 위로 올라가야 그나마 안심할 수 있다. 매수는 절대 금물이다. 미국 증시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그래프 딱 한 개만 선택하려면 나는 이 그래프를 택하겠다. 2월 말로 접어들면서도 빨간 선은 2차 지지선 아래에만 맴돌 뿐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죠. 아주 안 좋은 신호예요. 왜 아주 안 좋은 신호냐? 여기 확대 장면을 보시면 바로 아시게 됩니다. 2월 3일 날 검은 선을 뚫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리고 2차 시도를 해요. 돌파 시도를 하지만 검은 선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바로 아래로 내려와 버렸죠. 그리고 3차 시도를 했는데 이때는 아주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바로 꼬리를 내려버렸어요. 4차 시도가 정말 너무나 아쉬운데 이 검은 선을 거의 다 뚫어냈어요. 여기. 그렇지만 완전히 뚫는 데는 실패하고 마찬가지로 검은 선의 강력한 저항에 막혀서 바로 꼬리를 내려버렸죠. 그 이후에는 잠깐 올라오다가 여전히 쭉 하락 행진 중입니다. 주가든 이평선이든 저항선에 막히게 되면은 남는 거는 하락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국 미국 주식시장도 끊임없이 하락 국면을 그리게 되죠. 빨간 선이 1차 추세선, 1차 저항선을 뚫고 내려온 시점이 11월 말이었어요. 작년. 데드크로스. 제가 생각할 때는 1차 매도 시점이었어요. 뭐 테슬라든 구글이든 미국 주식을 팔고 토껴야 되는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차 때 못 팔았다. 그러면 언제가 2차 매도 시점이었냐? 빨간 선이요. 검은 선을 뚫고 내려왔을 때
여기가 이제 2월 초였거든요. 이때가 2차 매도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서 뭐라고 했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1월 달, 12월 달에 팔고 톡 끼는 게 가장 최고라고 말씀을 드렸죠. 빨간 선이 바로 이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은 빨간 선의 흐름, 궤적과 여러 저항선, 추세선의 이 상대적 위치에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여기 바로 볼게요. 8월 중순이 됐어요. 그런데 이때가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이었습니다. 중대 분기점이 우리 곁으로 다가온 거예요. 보시면은 미국 주식시장이 정말 강력한 반등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8월 15일 광복절 그 즈음에서 뭐 유명 경제 유튜버들, 뭐 제도권 전문가들 방송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급한 불을 껐다. 강력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낙관론을 펴기 시작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빨간 선이요 2차 추세선과의 갭을 급속도로 줄여나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겹쳐버렸어요. 저는 직감을 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분기점에 다다랐구나. 3일 밤낮을 식음을 전폐했어요. 만약 빨간 선이 검은 선 2차 추세선을 뚫고서 올라가 버리잖아요. 골든 크로스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미국 증시는 더 상승할 수 있었거든요. 반대로 빨간 선이 검은 선의 저항에 막혀서 다시 이렇게 방향을 틀게 되면은 미국 증시 요때 나왔던 상승세는 데드캣 바운스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내려갈 게 뻔했거든요. 여기에 정확성을 더하기 위해서 추세선을 한 개 더 추가합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여기 하늘색 선인데요. 아까 보셨을 거예요. 요 A 저점, 2016년 1월 말에 형성됐던 저점, 여기 부분을 선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3차 추세선, 저항선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묘하게도 2차 저항선, 검은 선과 거의 겹치는 것으로 나와요. 미국 증시가 더 가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중요한 분기점이기 때문에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추세선을 등장시키면 분석의 정확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바로 이 부분인데요. 만약에 빨간 선이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추세선을 뚫고 올라간다? 이거는 뭐 미국 증시가 더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8월 22일 날 그래 잘 드러납니다. 2차 지지선에 막혀서 하락하고 말았다. 여기요. 빨간 선이 3차 지지선을 벗겨내지 못하면 미국 증시가 최근 기록한 상승세는 데드캣 바운스 판정을 받게 된다. 8월 말 상황인데요. 너무나 절망적입니다. 2차 추세선, 저항선이 있고요. 3차 추세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빨간 선은 이렇게 거의 정말 돌파를 할랑말랑 정말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 아쉽게도 두 선에 가로막혀서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죠. 며칠 지난 뒤에 잠깐 이렇게 올라오긴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금방 꼬리를 내리고서 하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미국 주식시장도 올라왔던 거를 모조리 반납해버리는 데드캣 바운스 하락이 나오고 맙니다. 너무나 아까웠어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기회가 왔을 때 치고 올라가야 됩니다. 빨간선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가까이 있는 저항선이나 지지선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여기 상태를 보시면은 빨간선의 입장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선이 뭔가요? 여기 그 검은 선 2차 추세선이죠. 따라서 여기 하늘색 선 3차는 이제 지워도 되는 거예요. 2차 저항선은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저는 이제 네 번째 새로운 저항선을 추세선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7월 중순에 형성됐던 저점을 하나의 선으로 이렇게 연결한 선을 저는 네 번째 추세선으로 정했습니다. 이 추세선이 왜 중요하냐? 여기 부분을 보시면은 빨간 선이 2차 저항선한테는 뭐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위로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지만 이걸 깨고서 내려오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빨간 선은 이런 기대를 싸그리 무너뜨렸죠. 이렇게 내려오고 말았어요. 미국 증시도 한 단계 더 다운그레이드 되고 말았죠. 여기 제가 날짜를 10월 4일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고요. 10월 18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요. 미국 증시가 제대로 반등을 하기 위해선 뭐 이 정도까지만이라도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그려낸 이 빨간 선이요. 여기 4차 저항선을 뚫고서 올라가 줘야 돼요. 빨간 선이 이미 깨고서 내려온 상황에서 지금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올라오다가 또 4차 저항선의 추세선에 가로막혀서 내려가게 되면은 미국 증시는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대로 이 패턴을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내려간다는 얘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미국 주식시장, 뭐 테슬라, 애플의 하루하루 등락 여부가 아니에요. 빨간 선이 하루라도 빨리 이 4차 추세선, 저항선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와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 있어요. 주가만큼이나 빨간 선의 이 자잘한 등락에도 신경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간 선도 당연히 매일매일 종가 기준으로 그려지는지라 이렇게 올라갔다가 뭐 내려가기도 하고 다시 올라가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중요한 거는 빨간 선이 꾸준히 올라와서 이 4차 저항선 위로 올라가 주는 것입니다. 여기 아래서 이렇게 뭐 자잘하게 올라가고 이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하늘색 추세선을 깨트리지 못하면은 미국 증시는 지금까지 봐왔던 패턴 그대로를 답습할 겁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빨간 선이 하루라도 빨리 원래 있었던 자리 4차 저항선 위로 올라와야 된다. 자, 체크 포인트 정리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빙산의 몸통 그래프는요, 자잘한 등락이 아닌 최소 3개월 이상의 큰 흐름을 알려줍니다. 하루하루의 등락에 목매는 단타, 스윙 매매를 하신다면 굳이 이 그래프를 참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미국 주식을 산 다음에 최대한 고점 부근에서 팔아먹겠다, 최대한 뽕을 뽑아 먹겠다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그래프입니다. 두 번째, 테슬라, 애플, 구글, 아마존과 같은 개별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그래프를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스닥이나 S&P 500이 대세 하락으로 돌아서면은 이들 종목들 역시 줄줄 흘러내릴 수밖에 없거든요. 월가 헤지 펀드들은 시가총액이 큰 이들 종목을 활용해서 남들보다 먼저 시장에 진입하거나 아니면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시장을 빠져나갑니다. 개별 종목만 분석해서는 시장의 큰 흐름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스마트 머니가 주식시장을 빠져나가면요, 덩치 큰 종목들 테슬라나 애플, 구글 주가에 흔적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수급으로 보나 가격으로 보나 그 흔적은 오늘 제가 보여드린 빨간 선에 남게 된다는 얘기죠. 하루 이틀이 아닌 최소 1년 이상의 추세 분석인지라 정확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지금은 미국 주식을 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빨간선이 여태까지 뚫고 내려온 4개의 추세선을 다시 회복할 때까지, 아니 그 절반인 2개의 선 위로 올라갈 때까지만이라도 미국 주식 매수를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올라갈 만하면 내려오고 올라갈 만하면 저항선에 가로막히는 이런 현상이 작년 겨울부터 반복되고 있거든요. 미국 증시가 진짜 바닥을 찍는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빨간 선이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갈 겁니다. 지금은 테슬라, 애플, 구글 사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세요. 네 번째, 다음 영상에서는 새 추세선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못다한 얘기도 한번 곁들여 볼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